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 넘게 올랐었죠. 나스닥 지수는 이 반도체들의 지속적인 하락의 영향으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 헤드라인 뉴스를 보게 되면요. 국제유가 하락,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완화, 그리고 강력한 기업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반도체주들 툼의 영향으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인데 일단 S&P 500 매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어제 5% 가까이 하락했던 엔비디아가 오늘은 플러스로 반전했고, 구글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2.19%. 자, 이런 이제 대형 이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기존 실적을 발표했던 구글은 이틀째 올라오고 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쪽 아니겠습니까? 이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8.85% 급락했고 AMD 그다음에 뭐 샌디스크 14.25% 반도체 소부장도 어제에 이어서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은 뭐 조금 이따 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 시장의 하락이 고스란히 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도 잠깐 보고 넘어가죠. 자, 나스닥 지수입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 보게 되면 패턴은 양봉이죠. 장중 밀렸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끌어올린 모습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453원까지 밀려 있네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의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했습니다. 4.49% 하락을 했습니다. 자, 보시죠. 모양선이 좀 이렇습니다. 일단 직전 저점 깨트렸고, 장중에 더 밀렸다가 저가 매수세가 살짝 유입됐습니다. 그러나 일단 전날 종가 대비 4.49% 추세가 이탈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고스란히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군들 한번 추이도 한번 보시죠.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르죠. 자,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 ADR 주가는 8.98, 9% 가까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하락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 116.49달러로 2.63% 상승 마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S&P 500 맵에서 반도체주들의 연일 하락, 급락, 투매가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에 살짝 발목을 좀 잡은 모습인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시장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하락, 다른 업종이 상승. 그러니까 다우나 S&P는 오르게 된 거죠. 일단 그 매기가 다른 쪽으로 좀 이동되는데 자, 우리 시장은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50%가 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더 냉정해지시고 힘내시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장 후반 더 밀려버린 이유가 뭡니까? 담보 부족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종가나 뭐 NXT에서도 이제 뭐 그걸 다 해소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담보 부족을 1회차 그러니까 담보 부족 비율이 130% 미만 되면 1회차라도 이길 날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메우려고 130% 위로 올리면 이제 이길 날 반대 매매는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물량 앞서서 미리 이제 해소하려는 물량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10% 넘게 주가는 이제 급락을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가 10.84% 급락 나왔고요. 네, 코스닥 7.72%. 양시장 다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된 겁니다. 참 너무 심하죠. 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은 어제 5조 원 넘게 팔았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 다 받았고요. 기관은 그냥 눈치 보기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고객 예탁금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고 신용 잔고도 뭐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네, 흐름인데 자 오늘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한번 네, 준비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죠. 한 새벽 3시 30분, 3시 30분에 이제 기자회견이 있고요. 일단 이제 어제 우리 시장만 10% 넘게 급락한 이유가 뭐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개 종목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50%를 넘게 차지한다. 이들 종목이 이제 장중 뭐 마이너스 한 12, 13%는 지수를 한 6, 7% 이상 하락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선물 프로그램 매도,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증폭, 이런 부분. 이게 나오죠.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하게 되면 베이스가 붕괴되고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 지수 추가 하락,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유동성 증발, 뭐 이런 악순환을 겪은 거고. 자녀 디레버리징 25%의 강제 청산, JP모건이 75% 완료, 적정 180억 달러까지 했던 레버리지 ETF의 자녀분과 신용융자 37조에 38조가 어제 상당 부분 좀 출회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7월 31일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 원 조기 집행 시행 전 환매 정리 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다음에 반대매 물량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도 이번에 이제 집중돼 있고 오늘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 하이닉스 ADR 신주 물량 상장,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도 뭐 일 평균 거래대금이 5조 아래로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말라버린.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없으니까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급나가는 네,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거 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자 오늘 당연히 한 네, 9시 3, 40분까지는 신용 반대 물량이 출회될 겁니다. 출회될 거예요. 날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참고로 2026년 6월 이후에 잦은 시비 활동. 당연히 이제 5월 22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설정 이후에 변동성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여기 7월 13일 써져 있고요. 어제자는 하나 넣어야겠죠. 7월 28일. 자 보면요. 그냥 뭐 단순하게 보십시오. 네. 장중 12,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이제 8%에 발동되지 않습니까? 8% 떨어지는 상태로 1분 동안 있을 때 20분 거래 정지, 동시호가 10분 받고 거래가 되는 건데 이게 종가가 다 이제 8% 이하로 끝나버린 날은 그 다음 날이나 뭐 그 다음 날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6월 이후에도 이제 8% 이상 급락한 날은 그 다음 날 급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뭐 6월 23일 이때는 이제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좀 약간 상황은 다른데 급격히 올랐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 떨어질 때 가속도가 붙으니까 급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더. 약간 이 상태하고는 이때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순 참고로 네, 이 8% 넘게 서킷 브레이크 8% 넘게 종가가 하락한 날은 그 다음 날 반등 혹은 그 다음
이 D 플러스 2일 날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도 희망 고문일까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제 서킷 브레이크 이후에 당일 그 종가가 8% 이하로 낙폭을 축소한 날은 반등이 없었어요. 근데 7월 13일 날 한번 보시죠. 7월 13일은 이날 차트 한번 볼까요? 7월 13일. 이게 7월 13일입니다. 이날이죠. 7월 13일 날. 이날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이제 종가는 8.95% 급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장 초반에 한 5%까지 또 급락을 했다가 끌어올리면서 종가는 0.73% 올라죠. 그럼 이게 뭐냐? 왜 5%까지 급락하냐? 이게 반대 매매 물량이 출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흐름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오늘도. 오늘도 일단 액면상 네,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미국의 반도체주 급락했죠. 미국의 반도체만 급락했죠. 당연히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반도체가 크기 때문에 이 영향을 우리 시장에 장 초반에 받으면서 네, 반대 매매 물량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차트 모양새가 한 번 더 한 번 더 반대 매매 물량을 만들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네, 시도하려고 기술적 반등이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단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증시 보시죠. 뭐 쭉 써져 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4거래 연속 하락, MSCI 세계 반도체 지수 7월 마이너스 16%로 2022년 이후에 최악의 한 달이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 일단 미국은 오늘 이제 술안매 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네. 근데 우리는 술안매도 안 되고 있는 게 우리 시장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빠지면 다른 게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지금 수급 취약해져 버리 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 반도체 투매 원인 한번 보시죠. 과밀 포지션의 자기 청산. 투자 기관에 뭐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이죠. 자, 비범한 랠리 기대치는 거의 무결점 수준이 됐고 밸류에이션에 실망의 여지가 없으면 작은 심리 변화에도 깊은 조정을 부른다. 중국 경쟁의 이중 타격. 중국 국유 기업의 DUV 양산 보도 소식. 그다음에 CXNT IPO 완료 자금 매물이 증설. 이런 우려. 조금만의 우려. 네, 이런 게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네, CDS 신용 부도 수합이죠. CDS 프리미엄이 월요일날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한 거. 요런 게 이제 좀 부담력이 된 거죠. 네, 순환 출자의 상호 의존망에 AI 수요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에 손실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논리.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포지션의 취약성. 네, CT가 이제 직설적인 표현을 썼는데 CT의 데이비드 출하는 사람이 나스닥 100 선물 롱 포지션이 대체로 손실 상태이며 코스피 익스포저는 기존 롱 포지션이 깊은 손실에 빠져 있어 취약하다. 어제 이제 코스피가 10% 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각각 다 왜 아시아 평균의 3배였는지에 대한 글로벌 하우스의 답이다. 왜 우리 시장만 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 주요 증시 보면은 이 아시아 증시에서 왜 유독 한국만 이러냐. 10% 넘 10.84인데 니케이는 어제 3.95, 대만 가권지수 4.6인데 뭐 일본은 이제 선진국 지수니까 우리보다 당연히 나은 건데 대만은 뭐냐 그러면 대만인가 우리가 너무 취약하다 우리 시장에 그걸 이제 드러내 준 겁니다. 이제 반대편의 논리도 있어요.
HSBC의 맥스 캐트러, 강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기존 견조한 실적 시즌 출발, 미국 경제 전망 반등, 낮아진 밸류에이션. 미국 시장 논리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견조한 AI 수요 속에 반도체에 대한 건설적 시각을 유지하되, 최근 섹터 간의 격차는 좁은 AI 종목군 외에도 시장 상승에 참여할 길이 많다는 견해.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라 섹터 리프라이싱. 이건 이제 뭐 반도체만 국면하는 게 아니라 전체 미국 시장 흐름을 다 얘기하는 거죠. 수요 측에 신문을 준 거, 메타 블랙록의 텍사스 1기가와트 140억 달러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 캐펙스는 여전히 집행 중이다. 근데 왜 이러냐? 자, 오늘 우리 시장은 뭐 일정상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일정 보시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 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발표는 내일 새벽이에요. 내일 새벽 5시 30분, 5시 장업 끝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발언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어제 급락 이렇게 됐죠. 아까 보여드렸죠. 제가 서킷 브레이크 발동 이후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실적과 컨퍼런스 콜, 그 다음에 신주 170만 상장,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새벽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실적, 이걸 체크를 좀 하면서 지금 뭐 내동매매 할 타임은 아닙니다. 네, 너무 우리 시장이 좀 과도한 투매를 좀 보였는데,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약이죠. 이벤트가 이번 주면 마무리가 되면서 정말 거친 폭풍, 태풍이 지나가는 한 주입니다. 정말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럼 7월, 이 무참한 7월보다는 8월이 시장에 더 좀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어려운 장 힘내십시오. 자, 본 자료는 투자 권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투자 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